방금 전에 워싱턴에 있는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는 제재 명단이라는 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면 안 되는 나라, 회사, 사람, 심지어 비행기 한 대까지 이름을 적어서 공개해둔 명단인데요. 근데 이 명단에서 이름 몇 개가 조용히 지워졌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랑 연결됐다는 이유로서 올라와 있던 항공사 3곳 그리고 항공기 2대였습니다. 그 중에는 2024년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외작전 조직을 도왔다는 이유로 지정됐던 이라크의 저가 항공사도 있었는데 이번 공지에는 왜 지우는지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삭제. 저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 2가지 소식이 더 나왔거든요. 하나는 중동에서, 하나는 미국의 월급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먼저 중동 소식부터 정리드리자면요. AP통신이 지역관리 2명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 이란과 오만의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협정의 초안을 완성했고 지금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종 승인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안이라는 것은 서명하기 전 마지막 검토 단계의 문서를 뜻하고요. 최고 지도자는 이란에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이 나라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문서의 내용도 일부 알려졌어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배는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로서 나오는 배는 오만이 관리하는 항로로 이렇게 다니게 하고 경비랑 바다환경 보호 명목의 요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잘 만되면 멈춰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까지도 다시 시작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가 이란을 두들겨 패겠다라고 했던 표현 바로 며칠 전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 되면은 지금 상당히 상태가 호전된 건 맞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요. 이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오만과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공동성명의 최종 문안을 다듬는 중이다라고 확인을 남겼는데요. 미국 쪽의 보도를 보시면은 백악관까지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특사란 이란 외무장관, 오만 외무장관 이 사이에 며칠 새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란의 외무장관은 지난 주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최고 지도자랑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이 남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수요일 발표를 목표로 움직였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재밌는 거는 이란은 공개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협상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요. 오만과 합의했다고만 말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마주하지 않은 모양새를 지키면서 실제로는 문서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아직 이란의 마지막 승인이 안 났는데 왜 미국은 제재 명단부터 고쳤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명단이 올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부터 역사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 6월 달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 미국과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합의를 맺었고 미국의 재무부는 곧바로 일반 면허라는 걸 내줬습니다. 원래는 금지된 이란 기름의 생산, 판매, 인도에 대해서 60일 동안만 허용해주는 문서였는데요. 그 폭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란산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 이란이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것 전부 다 허용됐습니다. 그 당시 바다 위에 팔 곳이 없어 떠돌았던 이란 원유가 6,700만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팔 수 있게 해준 조치였고 근데 이 허가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지난달 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공격받고 항로를 둘러싼 다툼이 불거지면서 미국은 이 허가를 도로 걷어갔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6월달에 크게 풀었고 7월달에 전부 다 되돌렸고 그리고 이번 8월달 가장 작은 항목부터 다시 지워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보통의 협상이라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상대가 서명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걸 이행합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가 됐어요. 이란의 마지막 도장이 아직인데 미국이 명단을 먼저 고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없는 삭제 자체가 트럼프가 테헤란을 향해서 내밀고 있는 답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큰 걸 걸었다가 크게 몰랐던 6월달의 방식 대신에 되돌리기 쉬운 작은 항목 하나를 먼저 지우면서 승인만 나면 나머지도 움직인다는 걸 문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왜 미국에 이렇게까지 서두를까요? 급한 쪽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같은 날 미국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7월달 민간 취업자 수가 44,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6월달 수치도 95,000명으로 깎여 내려갔고 시장이 봤던 7만 명 안팎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무려 6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인데 이 숫자를 낸 곳은 ADP라는 회사고 미국에서 기업들의 월급 계산을 대신해주는 큰 민간 회사입니다. 자기 고객사 직장인 2,600만 명이 넘는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에 한 번 취업자 수를 세는데요. 이 정부가 내고 있는 공식 통계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미리 보기처럼 챙겨보는 숫자예요. 그리고 속을 열어보면 더 약합니다. 늘어난 44,000명 가운데 36,000명이 교육과 건강 분야였고 경기랑 상관없이 사람을 뽑는 이 분야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민간 경제 전체가 한 달 동안 늘린 일자리가 8,000명입니다. 미국 전체에서요. 여가랑 숙박 분야는 오히려 1만 1,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여름 월드컵이 끝난 영향일 수 있다.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지만요. 이게 그렇다면 왜 코인 이야기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두 가지, 물가지표, 고용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상황이 이렇게 식는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더 올릴 만한 명분 자체가 약해지겠죠. 실제 발표 시각들을 하루 위에 나란히 적어보시면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들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걱정은 인하가 아니라 반대쪽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인데요. 지난달 말 연준회의는 동결이었지만 의견이 갈렸고 지금도 연준 인사 한 명은 당장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도 시장에는 9월달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관측이 남아 있었고 그 관측이 최근 이틀 사이에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시작은 고용이 아니라 기름값이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물가 걱정이 줄어들었고 인상 쪽의 전망이 먼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번에 약한 고용 숫자가 얹히게 되면서 이 흐름이 굳어졌고요. 달러는 약해지고 미 국채 금리는 내려갔고 주가지수 선물은 사상 최고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수요일 하루 미국에서 명단 2개가 움직였고요.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서는 이름이 지워졌고요. ADP의 월급 명단에서는 새 이름이 이상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단은 금리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중동협정이 물가 걱정을 줄였고요. 미국의 고용이 인상 명분을 줄였습니다. 방향성이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해협 문제는 외교 숙제이기 전에 물가 숙제고 이번 고용 숫자는 그 숙제가 더 급해졌다. 이런 통보였던 셈입니다. 승인 전에 명단부터 고친 이유, 저는 여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XRP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올해 코인 시장 전체를 XRP를 바깥에서 눌러온 사정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기름값 때문에 거친 물가 걱정,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는 걱정, 이 두 가지가 하루 만에 같이 줄어드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XRP만의 호재 재료가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배경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XRP처럼 규칙과 기간 쪽에 소식이 쌓여있는 자산일수록 바깥의 부담이 거치는 국면들, 그 재료들이 제값에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는 한 가지 경우의 수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의 승인 그리고 공식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오고 나오는 순간 재무부 명단에서 지워지는 항목이 더 늘어나면서 기름값 안정과 인상 관측 후퇴가 이어지는 흐름이겠죠. 그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양쪽의 공식 신호가 같은 날 나왔죠. 이란 외무부가 합의를 확신했고요. 미국은 명단을 먼저 고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미국의 경제 사정이 합의를 빨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는 핵이나 전쟁 전체가 아니라 이 배가 다니는 방식 하나만 다루는 좁은 임시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조항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이란의 외무차관이 스스로 이 항로 방식이 2달에서 넉 달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부담이 없는 임시 합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란이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은 제재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지웠고 같은 날 미국의 월급 명단은 6달 만에 가장 약한 숫자를 내놨습니다. 이 두 가지 명단은 물가랑 금리라는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고 코인 시장을 눌러온 바깥 부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거는 테헤란의 마지막 도장, 내일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엿주고 싶어요. 코인 시장을 먼저 움직일 소식은 과연 어느 쪽일지, 테헤란의 승인일지, 금요일 밤의 고용 숫자일지 댓글로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저는 그 정보 숫자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내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